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가 나온 일부 지역 후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총선 변수, 주요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노인들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부풀려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를 가로챈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4년간 이들이 빼돌린 돈은 63억 원에 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수 공천 결정으로 경선 기회를 잃은 일부 예비 후보들이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진갑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수원, 원영섭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 공천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같은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던 박석동, 오승철 후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탈락한 후보들은 단수 공천한 건 국민의힘이 천명한 시스템 공천을 파괴한 불공정 공천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분들도 있는데 낙하산으로 이렇게 공천을 하면 그게 과연 이기는 공천이고 이게 시스템 공천이고 공정한 공천인지. 후보들은 단수 공천된 예비 후보는 부산 진구에 연고가 없고 선거 사무실도 뒤늦게 여는 등 지역에서 인지도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4명은 당에 이의제기 신청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단수 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통한 공정한 공천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낙하산 공천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천을 처음 봤어요. 경선을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내 사람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무소속을 내든 해야죠. 장제원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사상구에도 김대식 전 경남정보대 총장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그러자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이 지난 16일 당에 이의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전국 지역구 253곳에 도전장을 내민 예비 후보들 총 1,421명에 달합니다. 부산에서는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구도 있는데요. 거대 정당일수록 당내 후보 경쟁이 더욱 치열한데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총선 변수,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총선 털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오늘 첫 시간으로 부산 지역에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털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획정, 부산 같은 경우는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선거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지금 민주당이 준연동형의 비례대표 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어떤 방식으로 양당이 만들 거냐 이게 그냥 굉장히 큰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그런 어떤 정치적 경쟁 이런 것들 속에서 유권자의 표심, 특히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선거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통상 정책이라든지 뭐 지역 현안 이런 것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파열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큰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바람이 당연히 지역 총선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제3지대 신당 그중에서도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진 신당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산, 경남, 울산 같은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이런 보수 성향이 조금은 약한 지역에서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이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도 있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역구에 이제 좀 집중을 하게 되면 지역구에서 과연 민주당의 표심을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표심을 흡수할 건가? 그 지지세를 모으는 정도 그리고 그 지지세를 모으는 방향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총선의 결과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한국연구재단과 부산대, 부산교대와 글로컬대학 혁신이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올해 상반기 중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 현장 중심의 미래형 종합교육 양성 모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복지용구 수입 가격을 부풀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를 가로챈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4년간 이들이 빼돌린 돈은 63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입 가격이 5만 3천 원인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A 수입업자는 이 보행기의 수입 가격을 10만 5천 원으로 2배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했고 물품은 16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노인용 복지용구는 물품 가격의 85%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더 많은 보험급여를 타내기 위해 값을 속인 겁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이들이 수입한 복지용구는 10만 개가량. 가격을 속여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63억 원에 이릅니다. 소비자들도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수입 가격과 비례해 판매 가격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인 복지용구 가격이 수입 가격을 부풀려서 과다 책정된 만큼 그것을 구매하는 일반 노인분들께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바뀌었고 비싸게 산 가격은 2배에 달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위해 홍콩의 중개무역 유령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56억 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수입했는데 105억 원으로 부풀린 가격의 물품 대금을 유령회사에 지급한 겁니다. 이후 유령회사가 중국 제조사에는 실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49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남긴 차익 중 19억 원은 산업안전용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들여왔습니다. 또 17억 원은 B씨와 공모해 본인 가족이나 지인 등 20여 개의 계좌로 분산해 국내로 이체했습니다. 세관은 보험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수입업자 A씨와 공범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가 편취한 63억 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민의힘의 창원시 성산구 단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한 일부 예비 후보들이 재심 요구는 물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선거마다 보수와 진보 표심이 팽팽한 창원 성산에서 보수 진영의 분열 조짐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배종천 예비후보. 경선 없이 현역 의원을 단수 공천한 당의 결정에 반발해 30년 넘게 몸담은 당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 우리가 씨름하면 삿바라도 한번 지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아쉬움도 좀 있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무소속이지만 성산 국민들한테 한번 평가를 한번 받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배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지역 선거 판도가 요동치는 모양새입니다. 창원 성산은 재보궐을 포함해 최근 6번의 총선에서 진보 단일화가 무산됐던 2번을 제외하고 진보 진영이 모두 승리한 곳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본격적인 단일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창당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단일화를 이제 기본 방식도 같이 나와 있고 하니까 경선에서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뭐 서로 뭐 양보해서 단일화를 하든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해 이의 신청을 한 김석기 예비 후보도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와 진보 표심이 팽팽한 창원시 성산구. 기존 진보 단일화와 함께 보수의 분열 조짐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에서 처음으로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발림현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21일 발림현대아파트와 현대건설 아파트가 창원시에 즉시 재건축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해 발림현대아파트 약 2,600세대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창원시 도시재생과에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경남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5층 이하의 9층만 이뤄졌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가 조선업 인력 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입하는 것은 땜질 처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22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과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하나오션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조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낮은 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조선 산업 현장의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섭니다. 부산에는 HJ중공업과 대선조선 등 중형 조선소 외에 전국 기준 가장 많은 기자재 업체가 있지만 인력 부족과 디지털 전환 기술 경쟁력 차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시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30년까지 1조 3,694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산 시내 한약 도매상과 한약국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사경은 약사 면허 대여와 차용, 유효기간을 경과한 한약재 판매, 비규격품 한약 판매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의약품 유통과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경남 학생 선수 37명이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쇼트트랙과 피겨 빙상 종목의 11명, 스키 알파인, 스노보드 설상 종목의 4명, 아이스하키 12세 이하부의 22명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특히 설상 종목에서 메달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울과 강원, 경북에서 열립니다. 지난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스키 알파인 종목 김해 진례중학교 신혜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는 등 경남 학생 선수단은 모두 12개의 메달을 거뒀습니다. 창원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수소승용차 84대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각각 30대씩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한 대당 승용차가 3,310만 원, 버스는 최대 3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